해운 기업 업황이 빠르게 식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교역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인데 진짜 겨울은 아직 멀었다고 합니다. 유통산업부 전효성 기자와 심층 분석합니다. 정 기자, 일단 얼마 전에 해상 운임이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 이런 보도 전해주셨는데 지금도 이런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까? 네, 해상 운임, 그러니까 배로 짐을 실어날 때 치르는 비용은 계속해서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저번에 제가 출연했을 때가 컨테이너선 운임 지수, 그러니까 공산품을 주로 실어나르는 배의 운임 지수가 2,000포인트가 깨졌을 때 제가 나왔었거든요. 예. 근데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지면서 지금은 1,679포인트까지 떨어졌습니다. 철광석, 곡물, 석탄 같은 원자재를 나르는 벌크선 지수는 5,650포인트에서 1,290선까지 밀렸고요. 일부 전문가들은 해운 운임이 800에서 1,000포인트 선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최대 50%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인 겁니다. 한마디로 좀 수익성이 잘 안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 같은데 이미 3분의 1 토막이 났는데 앞으로 반 토막이 더 날 수도 있다. 이게 왜 자꾸 떨어지는 겁니까? 네, 근본적인 이유는 실어나를 짐이 없는 겁니다. 네. 말 그대로 배는 충분한데 이제는 실어나를 짐이 줄어든 거죠. 지난달 초에 아시아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컨테이너선 60여 편이 취소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예. 보통 해운업계에서 3, 4분기는 추수감사절이나 크리스마스 같은 성수기를 앞두고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들이 재고를 확보해 두는 시기입니다. 근데 지금 이런 시기에 대규모 컨테이너선이 결항된 거는 물동량, 그러니까 실어나를 짐이 줄어든 현상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지표라고 하겠습니다. 네, 뭐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는 것도 좀 한 가지 요인으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런 사례가 글로벌 경기가 얼어붙고 있다는 걸 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인 것 같은데 문제는 해운 업계가 내년 초가 더 어렵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대규모 해운 기업들, 뭐 HMM이 대표적이겠는데 예. 이런 해운 기업들은 화주들과 1년 장기 계약을 맺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1,600포인트 수준의 운임 지수, 요거는 단기 스폿 운임이거든요. 근데 이 운임 지수가 더 떨어질 거라고 전망이 나왔잖아요. 예. 화주들로서는 1년 장기 계약을 맺을 때 앞으로 운임이 더 내려갈 거니까 이제 금액을 더 내려줘, 장기 계약을 할 때 예.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지난해 말에서 올해 초까지 운임이 높았을 때 맺은 장기 계약, 그러니까 1년짜리 장기 계약이 거의 끝나가는 건데 향후 이제 내년 초에 장기 계약을 다시 맺을 때 본격적으로 화주들이 선사를 상대로 복수를 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인 겁니다. 여기에 기존의 선사들이 이제 워낙 운임 지수가 높으니까 미리 발주해둔 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내년 초에 대거 좀 들어옵니다. 예. 기존 선봉량의 7에서 8% 수준의 배들이 새로 들어올 건데 실어나를 짐은 이제 줄어들어서 꺾이는데 배는 늘어나는 공급 과잉 현상이 빚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증권업계의 분석 들어봤습니다. 배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물동량 자체는 지금 뭐 계속 안 좋은 상태고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기 전망을 보더라도 내년도에 그렇게 경기가 좋을 것 같지는 않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수요 대비 이제 공급 증가율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공급 압력이 더 심해지는 거죠. 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유럽권에서 해운 탄소 감축 규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탄소를 줄여라 이런 규제인 거죠. 내년 1월부터 선박에서 탄소를 얼마나 배출하는지를 이제 제출을 해야 되는데 예. 만약 여기서 낮은 등급을 받을 경우에는 선박을 줄이거나 아니면 연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감속 운행을 해야 되는 거죠. 업황 자체도 꺾이는데 환경 규제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해운 업계로서는 이중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 해운 탄소 감축 규제 지금 여기에 우리 선사들이 어느 정도나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까? 뭐 잘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네, 대형 선사들은 아직 무리는 없다는 수준인데요. 이제 이게 A 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을 많이 내놓는데 이게 감축 규제가 점점 고도화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그러니까 내년부터 시작이 되면 내년에는 좀 괜찮은 평가를 받았다가도 더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으면 이제 B, C 등급으로 순차적으로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해운 업체들의 부담은 좀 커지는 상황인 겁니다. 매년 계속 갱신이 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거군요. 여러모로 지금 해운업계에 좀 악재가 쌓이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 국적 선사죠. HMM은 분위기가 지금 그러면 어떻습니까? 네, 그래도 아직은 HMM은 버틸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2분기 기준에서 HMM의 현금성 자산은 11조 3천억 원, 그리고 부채 비율은 45.7% 수준으로 재무 상태는 좀 양호한 편입니다. 1, 2분기에 비해서 떨어진 수치긴 하지만 3분기에도 2조 5천억 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상황이고요.
특히 HMM은 글로벌 선사와 비교해서 높은 수익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를 이렇게 실어 나를 때 해운 업계들이 쓰는 단위가 TEU라는 단위인데요. 이 1TU당 수익은 HMM이 2,622달러로 머스크나 짚라인 같은 글로벌 선사에 비교해서 세계 1위권을 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실 있는 경영을 해왔다고 읽히는 부분인 거죠. 예. HMM 측은 이런 이제 내실 있는 경영에 대해서 타 업체와 비교해서 중대형 선박 비율이 높은 것, 그리고 선박 수요가 몰릴 때 대형 선박을 적시에 좀 배치한 것을 수익성 향상의 비결로 꼽았습니다. 또 HMM은 아까 말씀드렸던 환경 규제와 관련해서도 스크러버라는 오염물질 감소 장치를 대부분 설치를 했거든요. 예. 미래 친환경 선박이 아직 LNG선일지 수소일지 암모니아일지 판가름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분간은 화석 연료를 계속 써야 되는데 오염 저감 장치를 몇 년 전부터 미리 좀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기름을 계속해서 쓸 수 있는 겁니다. 선박 운영 측면에서 이제 좀 비용 효율성이 좀 보장이 된 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HMM 실적을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분기까지 사실 6분기 연속은 차상 최대 실적을 내다가 이 흐름이 좀 꺾였습니다. 일단 3분기 실적 전망 나오는 걸 보더라도 2분기보다도 좀 꺾일 거다 이런 전망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 사실 민영화를 추진해 오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매각 적기를 놓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심심치 않게 보이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사실 해운업계에 이제 추세가 꺾일 거라는 추세는 이제 사실상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HMM이 아무리 내실 있는 경영을 했다고 하더라도 대세를 거스르기는 어렵거든요. 성수기인 3분기 실적이 이제 전망치죠. 3분기 전망치가 2분기보다 꺾일 거다 이런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런 것만 봐도 피크아웃, 그러니까 정점을 지났다는 것은 이제 현실화가 되고 있다고 봐야겠죠. 사실 해운우님이 최고점을 찍었을 때는 매각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도 오르고 HMM의 덩치까지 커지면서 이제 살 수 있는, 베팅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없었던 거죠. 예. 근데 문제는 이번에는 좀 적절하게 이제 운임이 떨어졌으면 다행인데 이제 너무 가파르게 또 이번엔 떨어지는 거죠. 보통 해운 경기는 한 번 떨어지면은 장기간 그리고 그 금액이 좀 막대하게 커집니다. 그러다 보면은 해운 기업을 매수하려는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최근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당장 민영화를 하기보다는 장기간으로 매각을 좀 준비하겠다. 그리고 제대로 된 주인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민영화가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운임이 높을 때 HMM을 매각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적기를 놓쳤다기보다는 비정상적으로 높았던 해운 운임이 정상 수준을 찾아가고 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제대로 된 주인이 나타나야 된다 이런 발언으로 봤을 때 HMM 민영화는 대우조선 해양대처럼 급박하게 이뤄지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현재 글로벌 해운업계는 공격적 투자를 좀 단행을 하고 있거든요. 항공이나 육송까지 진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 HMM 민영화가 시기가 너무 늦춰진다면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력에서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교훈 교수의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대기업이 투자를 또 해야 되는데 이 실기하면은 첫째는 투자 시기를 놓칠 수가 있어요. 해운만 늘려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게임은 다른 부대적인 종합물류, 3PL이라든지 계약물류, 항공이라든지. 네, 정부가 예상하는 민영화 완료 시점이 2025년이라고 하던데 잘 될지 모르겠네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정부가 지금 해운 업계에 대한 지원책을 좀 내놨다라고 하던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3조 원을 투입해서 해운 업계를 좀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예. 지난 2017년 한진해운이 해운 경기 침체가 너무 길게 이어지다 보니까 이를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면서 사실 국민적인 좀 자존심도 상했고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이런 경기 침체를 미리 대응한다는 측면이 강한데요. 먼저 고위험 선사 구조조정과 M&A를 지원해서 최대 1조 원 규모의 편들을 조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중소선사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 패키지에 3천억 원, 그리고 해양진흥공사가 50척 선박을 임대하는 비용으로 1조 7천억 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2025년이면 비정상적인 운임이 정상화될 거다. 그리고 2027년까지 위기를 발판 삼아서 국적선사의 수송 능력을 지금보다 20% 높이겠다는 포부를 전했습니다. 과거 업황 부진 여파로 큰 아픔을 겪었던 해운 업체들인데 이번 위기를 발판 삼아서 재도약할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유통산업부 전효성 기자였습니다.